예민하게 살아 숨쉬는 색. 오래 칠할수록 그 성미를 잘 다독여야 하는 색. 오롯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본연의 색을 바라는 옷. 세월이 만들어내는 옷의 색깔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옷의 비위를 맞춰가며 달래가며 죽은 나무의 색을 덧입힙니다. 옷에 복종하며 옷을 살아있는 스승처럼 모시며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 옷의 표정을 읽으며 오칠로 꽃을 피우는 이익종 명인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어서 와부 공방인가 봅니다. 곳곳에 쌓여있는 기물을 보니 오칠 일이 꽤나 많은 것 같네요. 올해로 46년째 오칠로 시든 기물에 빛을 불어넣는 오칠명인 이익종 명인입니다. 산앞뒤 사나운 옷을 다루며 평생을 살아가는 삶. 결코 수월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지탱해준 힘은 오칠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오칠의 첫 공정은 사포질로 시작됩니다. 거친 사포로 나무를 다듬다 보면 40년 전쯤 행보사에서 처음 시작했던 오칠과의 인연이 기억납니다. 시골에서 농사일 돕고 있던 중에 친구가 이제 서울에 가서 기술 배우러 가자고, 이제 겨울에도 막 뜨끈뜨끈한 방에서 일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 구정을 태고 74년도 2월 24일 날 올랐습니다. 가방 하나 딸락 들고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왔는데, 서울 면목동이라는 데인데, 면목동 거기에 산공장에 행보사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재워주고 거기서 밥 먹고. 원래 제가 옷이 안 올랐었어요. 오칠하는 공장인데 가서 계속 자니까 옷이 올랐더라고요, 얼굴에. 그러니까 막 잠만 안 일어나면 얼굴에 쭈글쭈글 험을 벗고 열고를 계속 바르고. 춥고 가난했던 그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시작된 옷과의 질긴 인연. 거기서 첫 번째 삭는 거는 뼈바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뼈바지를 열심히 했죠, 여기서. 뼈바지를 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칠도 시키더라고요. 오칠 공예품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그만큼 공을 들여야 했고, 그 시간이 어리고 젊은 이익종 명인에게는 수련이자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칠한 물건에 제가 장식을 받고 제가 혼자서도 완성시켰다는 걸 보면은, 그런 걸 보고서 저도 자부심이 있고, 내가 참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게 잘했다. 장식 같은 거 박으려면 퇴근 시간 지나도 모르고 막 받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민하고 성이나 있는 나무를 보드랍게 다듬으며 그는 그의 울퉁불퉁한 혈기를 함께 다듬었습니다. 온나무에서 생치를 얻어내며 그는 오칠 기술이 가진 그 특유의 맛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색이기에 가장 자연과 가까운 색이라고 생각하는 이익종 명인. 이 칠을 오칠 생칠로 따게 되면은 이제 나무 이렇게 칼로 그어놓고서 그 질이 대로 같은 걸 이렇게 훑어서 담아요. 모으는 거지 그걸. 그럼 거기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로. 이제 그거를 걸러내야 돼요. 초칠을 첫 번에 한번 망사로다가 걸르고 이제 잘 안 나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칠지를 대고 걸르고, 또 칠지 한 몇 장, 석 장 정도 돼서 다시 걸르고, 그 다음에 솜으로 다시 걸르고, 3번, 4번 정도 그렇게 걸러야 됩니다. 무엇 하나 쉬운 작업이 없나 봅니다. 열병에 걸린 내 아이의 약을 내리듯
정성스럽게 칠을 거르면서 좋은 재료를 얻었다는 기쁨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오직 생칠, 옷에서 직접 채취한 생칠로 빛을 내는 사람. 그 까다롭고 힘겨운 작업이 즐겁다는 그의 표정에 한치의 거짓도 보이질 않습니다. 칠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생칠 자체가. 정제칠은 이제 그 조금 특질을 죽인 칠이라고 보면 되고, 그 생칠이라는 게 까다로워서 날씨에 따라서 틀리고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그 일하다 보면은 참 하는 사람 달래듯이 그 비율 맞춰가면서 생칠 해놓으면 촉발이 검어요.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게 색이 엷어져가지고 나무 무늬가 보이는 거죠, 겉으로. 그러면 이게 오칠 색이 뭐냐면 투명 갈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게 이제 나무에 덮여 있는 거죠, 이게. 처벌에 까만했는데 자꾸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굉장히 신비스럽잖아요, 이게. 그런 거 볼 때, 칠 참 이렇게 좋구나. 그런 느낄 때가 참 보람도 있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오칠 작업이 시작되면 그는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오칠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듯이 반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연에서 온 옷을 통해서 몸과 마음도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행여나 먼지가 칠에 붙을까 그 작은 티끌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티조차도 허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칠을 하면서 티라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먼지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먼지들이 계속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떼어내신 후에 재도장을 한 번을 더 하세요. 저희 선생님만 하시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은 흔적도 그의 작품에선 허락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페인트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참 들으면 또 욕을지는 모르는데 조금 단순 작업이잖아요, 이게. 뭐 빨간색을 칠하고 싶으면 빨간색을 써면 되고 제 색이 그대로 나오니까. 오칠은 생칠은 그냥 생칠대로 바르면 되는데 색칠을 하게 되면은 그 안료가 있어요, 여기에. 일본에 다 투입해 오는데 그 안료에다 칠을 넣어가지고 이거 개면은 계속 금방 쓰면 제 색이 안 나와요. 그걸 한 칠하고 안료하고 넣어가지고 계속 문질러가지고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개야 돼요. 유리판에다 넣고서 벽을 개든지 아니면 옛날 약사발? 근데 그런 데다 넣고서 개든지. 한 이렇게 2시간 이상을 문질러야 그때서야 이제 제 색이 조금씩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게. 한 2시간 동안 막 계속 문질르고 팔도 아프고. 그런 점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힘이 드는 거죠, 이게. 오칠이 끝나면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수차례 오칠과 건조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토분에 생칠을 섞어서 만드는 토에는 사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흠집 난 부분을 메꿔 칠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토해를 만들어 놓으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공정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과정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와부공방 한 곳에서는 자개를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익중 명인과 함께 와부공방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전 끊임질 장인, 황사명 장인입니다. 나전은 얇게 간 조개 껍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오려내어 목기 겉면에 박아넣거나 붙여 장식하는 공예 기법입니다.
낮은 칠기라고 하면은 낮은과 칠의 조화를 통합해서 낮은 칠기라고 합니다. 이제 낮은 칠기는 순선 낮은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조개 껍질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조개로는 전복 껍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저는 오래된 전통만큼이나 그 제작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삭 기법이 있고요. 제삭 기법은 자개를 봉해가지고 토불어가 오리는 기법을 제삭 기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원패 기법이 있습니다. 원패는 원자개를 아주 두꺼운 거는 뭐 1cm도 되고 5mm도 되고 그렇거든요. 원패 기법이 있고 또 원패 기법 이외에는 또 조각을 해야 되니까 조각 기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주름질 기법이 있습니다. 주름질 기법은 톱으로 제삭 한 거를 물에 삶아가지고 도안대로 이제 붙이는 기법을 주름질 기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끄름질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일 활성화가 된 게 끄름질 기법이, 끄는 기법이었어요. 모든 물건에는 끄름질이 안 들어가면은 물건이 거의 완성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끄름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제품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해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 제삭 기법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끄름질 기법인데, 끄름질은 자기가 직선패거든요. 직선패를 자기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끄름질 기법입니다. 끄름질 장인인 황삼용 장인은 이익종 명인과 함께 조약돌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벌써 한 달째 이 작업만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반도 못했다고 투정입니다. 그리 오랫동안 함께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손발이 잘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가끔씩 느끼는 거 있잖아요. 행동하시는 게 뭐 동생이라고 많이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점도 참 그 하나를 보면은 역시 뭐 한 길로 걸어오신 분이라는 거 대단하신 분이라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습니다. 보기엔 그저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아름다움 뒤엔 이익종 명인이 어르고 달래며 성미를 맞춘 옷의 미소가 깔려 있습니다. 그에게 옷은 성미급한 친구이자 까다로운 상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첫번에는 발라보는 게 고무예요. 까마지는데 이게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은 속에 우리는 원목을 썼기 때문에 계목 무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나무 무늬가.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무늬가 파가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럼 한 3년 정도 펴야 돼요, 이게. 3년 정도 피면 거의 다 폈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나무 색깔도 아니고 지금 약간 착색은 하긴 하는데 약간 붉은 빛으로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대추색 그런 빛에 나무 무늬가 보이니까 굉장히 이쁘죠. 이게 보는 볼수록 은은한 빛이 나면서 칠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칠하고 말리고 반복하며 시간을 더딥힌 그의 작품. 평생을 한결같이 아침에 눈 뜨면 작업을 시작해 다음 날 새벽녘에야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의 이 질기고도 깊은 옷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그 오묘한 빛을 느낄 수 있는 옷칠. 날씨나 온도에 따라 다른 색을 보여주는 옷칠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닮았습니다. 색 자체가 옷칠에 넣으면 색이 첫번에는 색이 잘 안 나와요. 조금 어둡게 나와요.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또 이제 한 1개월이나 2개월 지나면은 그때 제 색이 나오니까 한 2가지, 3가지, 몇 가지 색을 보는 거지. 한 가지 색 가지고서도 자꾸 피면서 자꾸 더 밝아지니까 색 자체도 그래요. 색칠 자체도 그렇고 옷칠 색 자체도 그렇고 첫번에는 제 색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금방 해서
누가 이제 판매 같은 거 할 적에 그 새끼 안 나니까 좀 나왔다가 판매도 하고 금방 많이 노란색을 칠했다고 하면 첫 번째 노란색이 안 나오니까 한 1, 2개월 이렇게 한 거의 반년 6개월 이렇게 지나야 재색이 나와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놔둬야죠. 그렇게 해서. 아니 빨간색 그 조금 들었는데 다른 색 하얀색이라든가 이렇게 파란색이라든가는 첫 번째 발랐을 때는 그 색이 파란색이 안 나와요. 좀 어둡게 나왔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그 파란색 제 색깔이 그때 나오는 거죠. 첫 번에 제 색이 나오려면은 이 칠을 얇게 바르면 제 색이 좀 나오긴 나와요. 이게 막 굉장히 얇게. 그렇게 얇게 바르면 칠이 깨끗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그런 게 보이니까. 약간 살이 많이 올라갈수록 색이 어둡게 나와요. 공예품을 파는 상인이 아닌 자신의 혼이 깃든 작품을 더욱 많이 남기고 싶은 장인이자 예술가의 욕심. 그 욕심이 어제보다 더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명인의 자부심이자 삶입니다. 공정은 이제 원래 우리가 쓰는 게 백골이라고 하거든요. 칠 안, 나무로 짠 거를 그래서 백골이라고 그러는데 백골이 일단 들어오면 사포를 깨끗이 쳐요. 첫 번은 백방으로다가 울릉불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50 정도 좀 그걸로 사포금 죽이고 여기서 가르치는 뭐 그런 걸로 계속 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매끈하게 쳐가지고 칠을 발라요. 이제 오칠로다가 초칠을 한다고 그래요. 한 번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빼빠를 쳐요. 이게 물이 먹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른 사포를 쳐요, 마른 빼빠. 그 다음에 다시 또 칠 발라요. 칠 바른 다음에 남은 흠 같은 게 있으면 이거 매끈하게 메꿔야 되니까 토분이라는 거를 오칠로 개서 거기다 그거 다 떼어 일일이. 떼온 다음에 또 칠장에 넣어서 말리고, 그 다음에 또 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칠을 해서 또 조금 덜 메고 이제 또 한 번 메꾸고, 또 갈아서 빼빠질 해서 또 한 번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끈해진 다음에 그때는 이제 고온 한 800이나 이런 걸로 깨끗이 갈아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가는 게 사포가 고운 게 없었잖아요, 이것도. 근데 수술 같은 것도 많이 썼었어요. 수수로다가 갈면 잘 갈려, 이게. 살짝 가르면. 그런 거 갈아서 이제 시야기 칠 마지막 칠을 하면은 그때도 이제 깨끗하고 그게 마지막 물건이 나오는 거지, 그때. 와부 공방에는 오묘한 오칠 향이 가득합니다. 그저 호기심에 오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이 향에 취해 쉬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할수록 빠져드는 옷의 매력에 반해 칠을 배우고 있는 민주원 씨. 얼마 전 옷에 올맞다고 하는데요. 예, 며칠 전에 여태까지 안 오르다가 며칠 전에 이제 옷이 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옷이 오르는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얘기만 듣다가 동료들한테. 그래서 막상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많이 좀 가렵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칠하시는 분들 다 겪은 일이니까 저도 한 번쯤은 겪고 넘어갈 거라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박하지만 시간을 머금고 세련되어지는 얄궂은 색. 우리의 인생과 닮아 더욱 애정이 가는 옷칠. 하지만 최근에는 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배우려는 사람도 줄었다고 합니다. 오칠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좀 돈이 많고 상 몇 프로 그런 사람들만 오칠 불러 써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가보면은 나이가 좀 드시는 분들 지금씩 한 60 넘고 그러시는 분들이 참 좋아해요. 한 집에 하나 사기 시작하면 진짜 집안에 전부 다 오칠로다가 도배를 하듯이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분들도 자제분들이 좋아하면 사주겠다는데 싫어한대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해요. 한 번 하면은 자기 대를 물려도 쓰니까 이게 수요도 자꾸 줄어들고 이러는 사람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좀 이거 좋아지 해줬으면
텐데 이제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대를 낮춰서 이렇게 많이 팔려고 하면 수저, 도마 같은 걸 많이 해서 팔면 좋을 텐데 그 가격대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통의 미를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신이 재료와 작품과 일체가 되어서 작업을 즐깁니다. 옷을 다듬고 생료를 얻고 그 유난스러운 성미를 달래며 그렇게 칠하고 또 칠하는 작업. 즐기지 않고는, 간절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이 칠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교과서에 나와지는 식으로 뭐 물을 얼마만큼 뿌리고 몇 도의 온도에서 뭐 얼마의 시간을 말리면 칠이 완성이 되어진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라면 오칠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것은 그때그때 환경이나 작은 어떤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그 40년 넘게 작업을 하시면서 몸으로 체득을 하신 분들과 4년 동안 기술만 습득한 저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옷은 만지는 이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 잔잔하면서도 끈기 있는 숨소리에 거친 성미를 다독이고 숨겨둔 빛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이익종 명인의 한결같고 꾸준한 애정어린 숨소리에 옷은 마음을 열고 제 가진 모든 빛을 꺼내어 놓습니다. 꿈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제 개인으로다가 좋은 작품도 좀 남기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명작이나 문화재나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될까 말까 이제 그런 게 힘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40년간 옷을 벗삼아 걸어오신 이익종 명인의 소박한 인생. 오칠이 피어나는 순간 그제서야 숨죽였던 명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